도와주세요. 아이가 실신했어요. 119 좀 불러주세요. 손흥민 고별전을 보러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찾은 주한미군 엄마는 딸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혼절해버리고 마는데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의식을 잃은 딸을 열광하는 수만 명 인파를 뚫고 병원으로 데려가야 하는 상황. 어렵게 도착한 병원에서는 믿을 수 없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주한미군에 보고를 하고 미군 군의관들이 도착해서 이 광경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요. 한국 의료진은 도대체 어떤 진단을 하고 무슨 시술을 한 것일까요? 그리고 아이는 살아날 수 있을까요? 지금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 손흥민 선수의 영광이 전 세계에 퍼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딸이 꼭 살기를 바라신다면 희망 한국 의료가 꼭 살릴 것이라 믿으신다면 신뢰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사라 맥키넌입니다. 38살이고 주한미군에서 행정장교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20대에 남편을 잃고 홀로 딸을 키워오며 벌써 10년이 흘렀네요. 2025년 8월 3일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딸 클로이와 함께 서울 월드컵 경기장으로 향했죠. 손흥민 선수의 고별전을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클로이는 13살인데 축구를 무척 좋아해요. 특히 손흥민 선수를 보면 눈을 반짝이며 엄마, 저 선수 정말 멋있어요 라고 말하곤 했거든요. 경기장 앞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수천 명이 넘는 관중들이 줄을 서 있었고 곳곳에서 응원가가 들려왔어요. 클로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신나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아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요. 입장 시간이 다가오자 사람들이 더욱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클로이와 저는 천천히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평범했어요. 딸은 제 옆에서 웃고 있었고 저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운 일상에 감사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클로이가 멈춰섰습니다. 엄마, 딸의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돌려 클로이를 바라봤습니다.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클로이, 뭐가 잘못됐니? 그 순간 클로이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양손으로 심장 부위를 꽉 누르며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파요. 엄마, 너무 아파요. 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즉시 클로이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딸의 얼굴을 보니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숨소리도 거칠어지고 있었고요. 클로이야. 제가 소리를 지르자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저씨가 다가와서 물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응급 상황인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제발 구급차를. 우리 딸이. 그 아저씨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습니다. 다른 시민들도 하나둘 다가와서 도움을 주려고 했어요. 어떤 분은 자신의 옷을 벗어 클로이의 머리 밑에 깔아주었고 또 다른 분은 사람들을 정리해서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클로이의 의식이 점점 흐려졌어요. 딸의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클로이의 손을 꽉 잡고 계속 말을 걸었어요. 괜찮아, 클로이야. 엄마가 여기 있어. 곧 병원에 갈 거야. 하지만 클로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천 명의 인파 속에서도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접근해 왔어요. 빨간 제복을 입은 구급대원 2명이 들것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환자 상태가 어떻게 되세요? 갑자기 가슴을 아파하더니 의식을 잃었어요. 제발 우리 딸을. 구급대원들은 즉시 클로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맥박을 재고 호흡을 체크했어요. 그리고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빠르게 들것에 클로이를 옮겼습니다. 이대목 동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보호자분은 함께 타세요. 구급차 안에서 저는 클로이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이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고 심전도를 확인하는 동안 저는 계속 기도했어요. 제발 괜찮기를, 제발 아무 일 없기를. 구급대원님, 우리 딸 괜찮을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면 전문의가 정확한 진단을 내릴 거예요.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거리가 빠르게 지나갔어요. 평소 같으면 아름답게 보였을 풍경이 그날은 흐릿하게만 보였습니다. 클로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10년 전 남편을 잃었을 때의 그 절망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클로이는 제게 남은 전부였으니까요.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구급차 안에서 흘린 제 눈물이 클로이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딸의 손가락이 살짝 움틀거렸어요. 작은 신호였지만 저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병원이 가까워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무전기로 응급실과 연락을 취하고 있었어요. 모든 게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이상하게 안도감을 느꼈어요. 여기서는 뭔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대목 동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문이 열리자마자 간호사 2명과 의사 1명이 달려왔어요. 환자 나이와 증상이 어떻게 되나요? 구급대원이 빠르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들건 옆에서 클로이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따라갔어요. 응급실로 들어가면서 간호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니입니다. 저는 주한미군이고 이 아이는 제 딸입니다. 순간 당황해서 한국어와 영어가 섞여 나왔거든요. 평소 군부대에서 늘 쓰던 말이었는데 급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튀어나온 거였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간호사의 표정이 확 달라졌어요. 좀 더 진지해지면서 동시에 따뜻해 보였거든요. 아, 주한미군 가족이시군요. 걱정 마세요. 최선을 다해서 돌봐드리겠습니다. 다른 의료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다가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미군 가족이면 더 책임감을 갖고 대응하겠습니다. 일단 응급처치부터 시작할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그것도 응급 상황에서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 물론 의료진이라면 누구든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 한마디가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클로이를 응급처치실로 옮기는 동안 간호사가 계속 제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따님 이름이 뭐예요? 클로이. 클로이 맥키넌입니다. 클로이 양, 예쁜 이름이네요. 우리가 잘 돌봐드릴게요. 간호사가 클로이에게 다정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조금씩 마음이 놓였어요. 이곳 의료진들의 태도에서 진정성이 느껴졌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클로이를 진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듣고 혈압을 재고 심전도를 찍었어요. 저는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을 졸였습니다. 선생님, 우리 딸 상태가 어떤가요? 잠시 후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일단 의식은 돌아왔는데 심장의 이상 리듬이 발견됐습니다. 부정맥의 일종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해요. 그럼 위험한 건가요? 지금 당장 생명에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재발 가능성이 있어서 하루 정도는 중환자실에서 집중 관찰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중환자실이라는 말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다음 말이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다행히 초기 대응이 빨라서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구급차에서의 응급처치도 적절했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속을 밟는 동안 병원 직원들의 세심함이 놀라웠어요. 주한미군 가족이라고 하니까 통역사까지 연결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저는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대기시켜 두겠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보험이나 진료비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미군 가족 대상 진료 경험이 많아서 처리 과정을 잘 알고 있거든요. 행정 직원까지도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한국에 온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클로이를 중환자실로 옮기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간호사들이 클로이에게 계속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클로이 양, 기분이 어때요? 아픈 곳 있으면 언제든 눌러주세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클로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딸의 목소리를 들으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저는 잠시 클로이와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어요. 클로이야,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계속 여기 있을게. 엄마, 저 괜찮아요. 여기 사람들이 정말 친절해요. 딸의 말에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클로이도 느꼈던 거예요. 이곳 사람들의 따뜻함을 말이에요. 수술은 피했지만 하루 정도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돌볼게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제 딸을 이렇게 따뜻하게 돌봐주고 있으니 저도 끝까지 믿고 기다려보자고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클로이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전히 걱정스럽긴 했지만 적어도 여기서는 클로이가 안전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한 간호사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걱정 많으시죠? 저희가 정말 잘 돌봐드릴게요. 미군 가족분들이 저희를 믿고 맡겨주시는 만큼 저희도 더 큰 책임감을 느끼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여기서는 제가 외국인이라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요. 오히려 더 세심하게, 더 따뜻하게 대해주고 있었거든요. 생명 앞에서는 국적도, 신분도 중요하지 않다는 걸 이 사람들이 몸소 보여주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클로이가 깨어났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였어요. 저는 딸 곁에서 한잠도 못 자고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엄마. 클로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즉시 일어나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클로이야, 깨어났구나. 기분이 어때? 아픈 곳은 없어? 딸이 천천히 눈을 뜨더니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리고는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손흥민 선수 못 봤죠? 손흥민 선수를 못 봤냐고 묻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딸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게 그것이었거든요. 그래, 우리 경기를 못 봤어. 하지만 클로이야. 저는 딸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게 엄마가 원했던 전부야. 클로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는 딸을 보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13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렇게 의젓할 수가 있나 싶었어요. 클로이 양, 일어나셨네요. 담당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밤새 몇 번씩 와서 클로이의 상태를 확인해 주었던 분이에요. 안녕하세요. 저 많이 좋아졌어요. 클로이가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발음이 서툴렀지만 간호사는 깜짝 놀라며 웃었습니다. 어머, 한국말도 할 줄 아는구나. 정말 똑똑하네. 조금만. 학교에서 배워요. 클로이는 한국국제학교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를 조금씩 배우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부끄러워해서 잘 안 썼는데 이날은 적극적으로 말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클로이의 상태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많이 좋아졌네요. 심장 리듬도 안정됐고 혈압도 정상이에요. 그럼 이제 괜찮은 건가요? 네,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오늘 하루 더 관찰해보고 내일 오후에 퇴원하는 게 좋겠어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클로이를 일반 병실로 옮긴 후 딸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여기 전망이 정말 좋아요. 병실 창문으로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높은 빌딩들과 한강이 멀리 보였고 그 너머로 산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네. 정말 예쁘다. 엄마, 저 산 이름이 뭐예요? 잘 모르겠다. 간호사님께 물어볼까? 마침 들어온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저 멀리 보이는 게 관악산이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한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클로이 양은 한강에 가본 적 있어요? 아니요. 가보고 싶어요. 퇴원하면 꼭 가보세요. 정말 아름다워요. 간호사와 클로이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따뜻한 기분이 들었어요. 클로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들과 소통하는 걸 보니까 기뻤거든요. 점심시간에 정말로 병원 식사가 나왔어요. 미역국과 흰밥, 그리고 반찬 몇 가지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클로이가 미역국을 보며 물었어요. 미역국이라고 해. 한국 사람들이 몸이 안 좋을 때 먹는 음식이야. 맛있어요. 클로이가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먹고는 엄지를 들어 보였어요. 정말 맛있다는 표현이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맛 못 느껴봤어요. 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미국에서는 아플 때 주로 닭죽을 먹었는데 미역국은 전혀 다른 맛이었어요. 뭔가 더 따뜻하고 더 부드러운 느낌이었달까요? 오후에 클로이가 낮잠을 자는 동안 저는 병원 복도를 산책했어요. 다른 환자들과 가족들을 보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다른 환자 가족들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어머, 저 외국분도 여기서 치료받으시는구나. 응, 아까 들으니까 미군 가족이래. 그래도 우리랑 똑같이 돌봐주네. 의료진들이 정말 친절하더라.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한국 분들도 저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저녁 무렵 클로이가 다시 깨어났어요. 엄마, 손흥민 선수 소식 있어요? 뉴스 한번 볼까? 병실 텔레비전을 켰더니 마침 스포츠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손흥민 선수의 고별전 하이라이트가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멋있어요. 클로이가 눈을 반짝이며 화면을 바라봤어요. 비록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텔레비전으로라도 볼 수 있어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클로이야, 미안해. 엄마 때문에 경기를 못 봤네. 엄마, 왜 미안해해요? 이게 더 중요한 일이었잖아요. 딸의 말에 저는 또 한 번 감동받았어요. 이 아이가 언제 이렇게 성숙해졌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엄마, 여기 사람들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줘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클로이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이곳 사람들의 따뜻함을 말이에요. 손흥민 선수는 못 봤지만
우리는 더 소중한 걸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되자 간호사가 와서 클로이의 마지막 검진을 해주었어요. 내일 오후에 한 번 더 검사하고 이상 없으면 퇴원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다행스러운 소식이었어요. 저는 간호사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딸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날 밤 클로이는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는 딸의 생명이 위험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평화롭게 잠들어 있다는 게 기적 같았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 모습이 별처럼 아름다웠어요. 손흥민 선수는 못 봤지만 우리는 이보다 더 소중한 걸 얻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8월 5일 월요일이었어요. 클로이는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얼굴에도 혈색이 돌아왔고 목소리도 힘이 생겼어요. 엄마, 오늘 정말 퇴원할 수 있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 보시고 결정하실 거야. 오전 검사를 받는 동안 저는 병원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복도 벽에 걸린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잔류설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어요.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들으니 이틀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 경기를 보러 가다가 클로이가 쓰러졌던 일 말이에요. 문득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었어요. 저는 로비 한쪽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내려다 보였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차들이 지나다니고 모든 게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10년 전 일이 떠올랐거든요. 남편 마이클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의 그 기억이요. 그때도 병원이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달랐죠.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은 깨어나지 않았거든요. 그 이후로 저는 혼자서 클로이를 키워왔습니다. 군인이라는 직업 때문에 여러 나라를 옮겨 다녀야 했고 클로이도 저를 따라 이곳저곳을 다녔어요. 아이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도 벌써 2년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복무지일 뿐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떠날 곳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틀 동안 겪은 일들이 저를 많이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이곳 사람들의 따뜻함, 클로이를 대하는 모습들, 이런 걸 다른 곳에서도 경험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엄마, 클로이가 제 옆에 와서 앉았어요. 검사를 마치고 온 거였죠. 검사 어땠어? 다 좋다고 하셨어요. 오후에 퇴원할 수 있대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엄마, 왜 울었어요? 딸이 제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눈물을 닦았어요. 아니야, 그냥 너가 괜찮아져서 안도의 눈물이야. 정말요? 클로이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이 아이는 참 똑똑해서 제 거짓말을 금방 눈치챘거든요. 엄마, 고향 생각나죠? 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가끔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이 나긴 해. 저도 가끔 그래요. 미국에 있는 친구들 생각도 나고요. 클로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엄마 여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응? 이번에 아프면서 느꼈거든요. 여기 사람들이 정말 따뜻해요. 저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줬어요. 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엄마도 놀랐어. 이렇게까지 잘해주실 줄은 몰랐거든.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국을 단순히 복무지로만 생각했다는 걸요. 임시로 머무는 곳, 언젠가는 떠날 곳이라고만 여겼던 거죠.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복무지가 아니었어요. 제 딸을 살려준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를 진심으로 돌봐준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고요. 점심을 먹으면서 클로이가 말했어요. 엄마, 여기서 더 오래 지낼 수 있을까요? 엄마 복무 기간이 아직 2년 정도 남았어. 그럼 2년 더 있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지. 왜? 좋아요. 저 여기서 더 지내보고 싶어요. 딸의 말에 저는 놀랐어요. 평소 클로이는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자주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정말? 네. 여기 사람들이 좋아요. 그리고 클로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아요. 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이곳 사람들의 따뜻함을 말이에요. 오후에 퇴원 수속을 밟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이대목 동병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이틀 동안 저희에게는 생명과 같았던 곳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클로이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이곳이 좀 다르게 보여요. 어떻게? 전에는 그냥 낯선 곳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따뜻해 보여요. 딸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감정도 생겼습니다. 이곳에서 느낀 고마움과 애정 같은 것들이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클로이 괜찮아졌다니 정말 다행이다. 그런데 거기 의료진들이 어땠니? 정말 좋았어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친절하고 전문적이었어요. 그래,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따뜻하구나. 부모님도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라야, 내가 복무하는 곳이 그런 곳이라니 엄마도 마음이 놓인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낯선 도시의 풍경이었는데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뭔가 더 친근하고 더 따뜻해 보였거든요. 제가 이곳에서 복무하는 이유도 달라진 것 같았어요. 단순히 명령을 받아서가 아니라 진짜로 이곳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제 딸을 살려준 이 나라를, 이 사람들을 말이에요. 그날 밤 11시쯤 저는 거실에서 다음날 업무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클로이는 이미 잠자리에 들었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죠. 그런데 새벽 2시쯤 클로이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잠꼬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뭔가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급히 클로이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클로이야?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클로이가 침대에서 몸부림치고 있었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거친 숨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클로이야. 저는 딸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클로이는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습니다. 눈은 떠 있었지만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딸의 이마에 손을 대보니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고열이었어요. 그리고 숨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치 숨쉬기 힘들어하는 것 같았거든요. 안 돼. 저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응급 상황입니다. 제 딸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틀 전 그 끔찍한 기억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용산구. 급해서 주소가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주소를 말했습니다. 환자 상태는 어떻게 되나요? 13살 여자아이인데 갑자기 고열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틀 전에 심장 문제로 이대목 동병원에 입원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곧 출동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클로이에게 돌아갔어요. 딸의 상태가 더 악화된 것 같았습니다. 숨소리가 더 거칠어졌고 몸에서 열이 더 많이 났어요. 클로이야, 엄마야. 들려? 클로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초점이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파요. 딸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에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클로이야. 곧 병원에 갈 거야. 조금만 참아. 저는 클로이의 손을 꽉 잡았어요. 딸의 손이 뜨겁고 축축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정말 빨랐습니다. 10분도 안 되어서 온 것 같았어요. 구급대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틀 전과는 다른 분들이었지만 역시나 신속하고 전문적이었어요. 환자 상태가 어떻게 되세요? 갑자기 고열이 나면서 호흡이 곤란해해요. 이틀 전에 심정지로 병원에 입원했었거든요. 구급대원이 즉시 클로이의 체온을 쟀어요. 39도가 넘네요. 꽤 높은 편입니다. 다른 구급대원은 클로이의 맥박과 혈압을 확인했어요. 혈압이 조금 높고 맥박이 빨라요. 병원으로 이송해야겠습니다. 이대목 동병원으로 갈 수 있나요? 거기서 치료받았거든요. 네, 가능합니다. 바로 연락해서 준비시키겠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클로이를 들것에 옮기는 동안 저는 급히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어요. 지갑, 휴대폰, 그리고 보험증. 이틀 전에 경험했던 일이라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구급차 안에서 클로이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몸이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열성 경련인 것 같습니다. 고열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에요. 구급대원이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클로이의 기도를 확보하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저는 딸의 다른 손을 잡고 계속 말을 걸었어요. 클로이야, 엄마가 여기 있어. 괜찮을 거야. 하지만 클로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련이 멈추지 않았거든요. 이대목 동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 의료진들이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구급차에서 미리 연락을 해둔 모양이었습니다. 이틀 전에 입원했던 클로이 맥키넌이죠? 담당 의사 선생님이 기억하고 계셨어요. 네, 맞습니다. 갑자기 이런 증상이. 일단 응급처치부터 하겠습니다. 의료진들이 재빨리 클로이를 응급실로 옮겼어요. 저는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다행히 경련은 멈췄습니다. 해열제를 투여해서 열도 많이 내렸고요. 그럼 괜찮은 건가요? 일단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재발한 것으로 봐서는 좀 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스트레스나 피로로 인한 일시적 증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관찰하면서 지켜봐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클로이를 병실로 옮긴 후 저는 딸 곁에 앉아 있었어요. 새벽 4시쯤 클로이가 깨어났어요. 엄마, 클로이야, 괜찮아? 네,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했지만 그래도 의식이 돌아온 게 다행이었어요. 무서웠어? 클로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꿈속에서 계속 뜨거웠어요. 그리고 숨쉬기가 힘들었고요. 이제 괜찮아. 엄마가 계속 여기 있을게. 저는 클로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딸의 손이 이제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열이 내린 거겠죠. 그 순간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이틀 전에 저희를 돌봐줬던 그 간호사였습니다. 클로이 양, 또 만나게 되었네요. 많이 놀랐죠? 네. 조금요. 괜찮아요. 이제 열도 내렸고 상태도 안정됐어요. 간호사의 따뜻한 말에 클로이가 조금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클로이 곁에서 한잠도 자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무서웠거든요. 새벽 6시쯤 클로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저 정말 괜찮을까요? 당연히 괜찮을 거야. 엄마가 곁에 있잖아. 엄마도 무섭죠?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하게 말할까? 아니면 괜찮다고 거짓말할까? 응, 엄마도 무서워. 하지만 여기 있으면 안전할 거야. 왜요? 여기 사람들이 우리를 정말 잘 돌봐주거든. 그 말을 하며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곳에서라면 클로이가 안전할 거라고 정말로 믿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오전 클로이의 상태는 완전히 안정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증상이었다고 진단해 주셨어요. 오늘 오후에 퇴원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며칠 더 안정을 취하시는 게 좋겠어요. 점심 무렵 클로이가 침대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한결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클로이야, 기분이 어때?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엄마, 딸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응? 뭐가? 병원이요. 아니, 병원만이 아니라 이 나라 전체가요. 클로이의 말에 저는 조금 놀랐어요. 13살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어떤 점이 좋다는 거야? 사람들이 진짜 따뜻해요.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는 것 같아요. 클로이가 손가락으로 하나씩 꼽아가며 말했어요. 간호사 언니들도 그렇고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심지어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도 저한테 웃어주세요. 정말 그랬어요. 어젯밤 응급실에 왔을 때도 모든 직원들이 클로이를 따뜻하게 대해줬거든요. 그리고 엄마,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여기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집에 있는 것처럼요. 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집이라고 했거든요. 정말? 네. 미국에 있을 때는 항상 뭔가 불안했어요. 아빠도 없고 친구들도 자주 바뀌고 그런데 여기서는 다른 것 같아요. 클로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계속 말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진짜로 걱정해 주는 것 같아요. 그냥 예의상이 아니라 정말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같은 걸 느꼈거든요. 그때 담당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클로이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클로이 양, 오늘 컨디션이 어때요? 훨씬 좋아졌어요. 고마워요. 클로이가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발음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어머, 한국말이 늘었네? 이틀 사이에 많이 좋아졌어요. 간호사가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에 또 미역국이 나왔어요. 클로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뻤습니다. 오후에 퇴원 준비를 하면서 클로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 결정한 게 있어요. 뭘? 저 여기서 더 지내고 싶어요. 정말 오래요. 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네. 여기가 제 집 같아요. 진짜 집처럼요. 클로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우리 여기서 새로운 시작해봐요.
아빠는 돌아오지 않지만 우리는 여기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딸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성숙할 줄은 몰랐거든요. 클로이야. 엄마도 여기가 좋아요. 그렇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퇴원하기 전에 저는 간호사실에 들렀어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틀 동안 2번이나. 아니에요. 클로이 양이 워낙 예쁘고 밝아서 저희도 즐거웠어요. 한 간호사가 말했어요. 그런데 클로이 양이 한국을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딸이 이곳을 정말 사랑하게 됐어요. 보기 드문 일이에요. 외국 분들이 이렇게까지 한국을 좋아해 주시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병원을 나서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클로이의 말이 맞았어요. 이곳은 정말 특별한 곳이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클로이가 완전히 회복된 것을 확인하고 저는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이틀 반 동안의 응급휴가가 끝난 거였어요. 동료들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클로이 괜찮아졌어요? 네, 완전히 회복됐어요. 그런데 한국 병원 어땠어요? 언어 문제는 없었고요. 제가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자 동료들이 놀라워했어요. 정말요? 그렇게까지 잘해줬다고요? 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친절하고 전문적이었어요. 한 동료가 말했어요. 저도 한국에 온 지 3년 됐는데 가끔 느끼거든요. 이 나라 사람들의 따뜻함을요. 맞아요. 특히 아이들한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동료도 동의했어요. 그런데 사라, 뭔가 달라 보여요. 뭐가요? 표정이요. 전보다 밝아 보여요. 동료의 말에 저는 웃었어요.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마 안도감 때문일 거예요. 클로이가 괜찮아져서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단순한 안도감만은 아니라는 걸요. 이곳에 대한 제 마음이 정말로 달라졌거든요. 오후에 상관이 저를 불렀어요. 사라, 딸 상태는 괜찮아? 네, 감사합니다. 완전히 회복됐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간단히 보고서를 써줄 수 있을까? 다른 군인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물론입니다.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다시 한번 지난 이틀 반을 되돌아봤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클로이가 책상에 앉아서 뭔가 열심히 쓰고 있었어요. 뭘 하고 있니? 일기요.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써놓으려고요. 그래. 무슨 내용인데? 여기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클로이가 일기장을 보여주었어요.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클로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 병원 사람들한테 편지 쓰고 싶어요. 편지? 네.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네. 같이 써보자. 그날 밤 우리는 함께 편지를 썼어요. 클로이는 서툰 한국어로, 저는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서 썼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클로이가 빨리 회복될 수 있었던 건 선생님들 덕분이에요. 편지를 쓰면서 저는 다시 한번 감동받았어요.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이 나라를 특별하게 만드는 거구나 싶었거든요. 8월 6일 화요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나 부대로 향했어요. 클로이는 아직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출근 전에 딸의 이마에 살짝 키스를 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렴. 부대에 도착해서 아침 체조 시간이 되었어요. 동료들과 함께 운동장에 정렬했습니다. 깔끔한 제복을 입고 서 있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사흘 전만 해도 제가 여기 서 있으리라곤 생각도 못 했거든요.
클로이가 쓰러졌을 때 느꼈던 그 절망감, 그리고 병원에서 받은 따뜻한 보살핌. 체조를 하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떠났고 난 군복을 입었죠. 그런데 여기서 내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난 오늘도 여기에 있습니다. 체조가 끝나고 동료가 물었어요. 사라, 뭔가 달라 보여. 더 당당해진 것 같은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제가 왜 여기 있는지 확실히 알겠거든요. 어떤 이유? 이 나라가 제 딸을 살려줬어요. 그리고 저희를 진짜 가족처럼 받아줬고요. 이제는 저도 진심으로 이곳을 지키고 싶어요. 사무실에 들어가니 책상 위에 어제 쓴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니 지난 사흘이 새삼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점심시간에 클로이에게 전화했어요. 기분 어때? 좋아요. 오늘 오후에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온대요. 정말 다행이네. 엄마, 그리고 친구들한테 우리 이야기해도 돼요? 병원에서 받은 도움 말이에요. 물론이지. 좋은 이야기니까. 클로이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오후에 상관이 보고서를 읽고 저를 불렀어요. 사라, 정말 감동적인 내용이네. 이걸 다른 군인 가족들과도 공유하면 좋겠어.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경험이 복무에 대한 생각도 바꿔놓았나?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단순히 명령을 받아서가 아니라 진짜로 이 나라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으로 복무하고 있어요. 상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복무하는 군인이라면 우리에게도 큰 힘이 될 거야.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클로이가 친구들과 함께 있었어요. 한국 친구들이었는데 모두들 클로이를 걱정하며 찾아온 거였죠.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아이들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클로이가 많이 좋아졌다니 다행이에요. 우리도 걱정 많이 했어요. 친구들의 말에 저는 감동받았어요. 이 아이들도 진심으로 클로이를 걱정해주고 있었거든요. 친구들이 간 후 클로이가 말했어요. 엄마, 친구들이 저희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반응이었는데? 한국이 정말 좋은 나라라고 다시 한번 느꼈다고 해요. 외국인인 저를 이렇게 잘 돌봐줬다면서요. 딸의 말에 저는 뿌듯했어요. 그리고 엄마, 응? 저 정말 여기가 좋아요. 이제 진짜 제 집 같아요. 그날 밤 클로이가 잠든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사흘 전만 해도 이 풍경이 그냥 낯선 도시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우리를 품어주는 따뜻한 집의 모습으로 말이에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제 딸을 살려준 이 나라에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 복무하겠다고요. 진심은 언어보다 깊습니다. 이 나라는 그걸 먼저 보여줬어요. 저희가 외국인이라는 것, 다른 문화에서 왔다는 것보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먼저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 딸을 살려준 이 나라에서 오늘도 복무하고 있어요. 8월의 따뜻한 밤 공기를 마시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한국. 우리를 받아줘서.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저는 다시 부대 운동장에 설 거예요.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진심으로 이곳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클로이와 제가 받은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따뜻한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